캐나다에서 경찰 공무원 되기 어려운가요? 공무원 되는 거는 사실 한국처럼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영어예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여기서 영주권 받으시고 하면 공무원 되실 수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겠죠, 들어가기가. 이 캐나다는 나이를 아예 안 본다라고 하지만 면접에서 어느 정도 판단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을 딱 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몸쓴, 예를 들어서 목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목수 사장이 딱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러 딱 들어왔는데 경력 애매하게 경력 거의 없는 1, 2년 차가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딱 봐도 한 50대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뽑힐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비슷합니다. 경찰 공무원도 아무래도 경찰서 안에서 이제 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되려면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공무원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한국보다는 장벽이 낮아요. 한국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공무원 한 번 되려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사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캐나다 애들 보면은 공부 진짜 오지게 안 해요. 얘네들 시험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이 옛날에 OMR 카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저는 본 것 같고, 확실히 조금 제가 컬리지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4년제나 좀 공부 잘하는 쪽은 모르겠지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학벌이 좀 낮아요.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공부에도 좀 덜 익숙하고,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이 캐나다 오면 참 성공할 사람들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일 진짜 노예처럼 하잖아요. 여기서 한국에서 일하던 것처럼만 하면은 승진 진짜 빨리 합니다. 대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는 기본 서류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만 어떻게 좀 되시면, 한국에서 좋은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잘들 뽑혀서 가기 때문에 돈도 잘 버시고 공무원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틴 팀님, 영어 좀 적당히 하면 같은 일 기준으로 삶의 질이 훨씬 높나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이것도 사실 근데 저스틴 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과연 캐나다는 삶의 질이 훨씬 높나? 저는 이거는, 영어도 당연히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한데, 워라밸, 이게 사실 그 돈 안 받고 일을 안 할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약간 그랬는데, 근데 캐나다 오면 약간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생존 본능이 일단 조금 좀 곤두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월세도 내야 되고, 모기지 내시는 분들 모기지도 내셔야 되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가가 비싸고, 여기는 되게 비싸요, 물가가. 캐나다는 조금 기분 나쁜 게, 약간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그리고 확실히 돈이 털리는 기분이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캠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캠핑장 비가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 30 몇 불이에요. 35불 이렇게 써있고, 35불이네? 그럼 이제 가야지 하는데, 신용카드 트랜잭션 피 따로 내야 되고, 한 5불, 6불, 그 다음에 세금 한 13%또 붙고, 뭐 환경 뭐 부담료 뭐 얼마 하면 50불이 돼 있어요, 벌써. 근데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캐나다는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돈 털린다는 느낌 많이 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좀 그런 나라고, 소비하는 그런 재미도 없습니다. 약간 뭐 하나를 사도 메이드 인 캐나다면 저는 한번 의심을 해봐요. 약간 이게 감성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삶의 질을 좀 높이시려면 확실히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좋은 거를 약간 입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캐나다 오시면 삶의 질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일단 깔고 오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잘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 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뭐냐, 캐나다 현지 회사를 가면 장점은,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오지랖 안 피우고, 제 사생활 안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휴가 간다 그러면 휴가 어디 가는지 꼭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휴가 한 3주 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죽어도 안 물어봅니다. 휴가 어디 가는데 왜 3주 나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휴가가 내가 3주 써야 될 권리가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거, 뭐 예를 들어 면접 볼 때 너 몇 살이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런 거 되게 비매너거든요. 이 캐나다에서 나이 물어보는 거는, 이게 좀 친해지면 이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초면에 물어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호구조사 같은 거 잘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둘째로 일을 할 때도 쓸데없는 야근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제가 올렸는데, 일을 할 때 그냥 일 없으면 저는 집에 가는 편이고, 물론 이제 시급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조금 오래 남아있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할 일 없으면 안 가고, 그리고 가서도 뭐 일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집에 와서 다음날 일 계획을 더 짜고 더 생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더 고민하기 때문에 삶의 질 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꼭 이 캐나다가 삶의 질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 공기질은 좋아요. 이 공기질은 확실히 좋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삶의 질이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치관을 봤을 때 내가 일보다는 내 휴식 시간에 중점을 둬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고,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여기저기 편의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나가서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안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